안녕하세요. 베이에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3월 7일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오래된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가라는 주제와 고속도로 옆에 집은 소음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는 주제 하나 더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거시경제에서 달러 인덱스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퍼티노 지역에 리스팅이 새로 나온 집이 27채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26채 오늘 리스팅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많은 그 프로퍼티가 이번 봄 지금 3월에 리스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2월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12월 14일 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12월 14일, 13일 그 주에 있는 프로퍼리를 보여드렸는데 쿠퍼티노에 딱 세 채 나왔어요. 이거는 잘못 올려갖고 세크라멘토 지역이 여기 애드되는데 하나, 둘, 셋 쿠퍼티노, 그 다음에 써니베일에 하나, 이렇게 해서 12월에 총 요 지역에 쿠퍼티노, 써니베일 합쳐서 네 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6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리스팅 된 거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몇 채 가서 보고 한 10채 조금 안 되게 가서 보고 어, 몇 가지 한 두 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집은 첫 번째는 주제가 이제 '새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본인이 좀 이렇게 자금 여유도 있고 뭐 오래된 집을 사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씩 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오늘 리스팅 나왔는데 아주 예뻐요. 어 안에도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요즘 현대식으로 다 모던하게 잘 되어 있죠. 뒷마당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2층 집이고요. 두 개 뒷마당에 낫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이 정도로 뒷마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지금 4 밀리언에 나왔는데 그렇게 낫이 크진 않아요. 한 6,400, 그다음에 집은 지금 늘려서 2,900, 3,000 가까이 되고, 이 집의 히스토리가 어땠냐면 이런 집이었어요. 이게 코로나 지나서 그다음에 2001 년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 6 월에 이 집이 리스팅되어서 28일 날 이 정도면 거의 캐시로 클로징한 것 같은데 1.95에 나와서 2.25에 팔렸어요. 한 30만 불 애드업 됐죠. 이 집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 완전히 다 밀어 버리고 파운데이션 새로 하고 사이즈가 이때 1,100 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늘린 거잖아요. 2,900 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밀어 버리고 새로 지어서 예쁘게 해서 집을 팔 때 지금 2.25가 4 밀리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사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음 쉽지 않겠죠. 예. 굉장히 기간도 지금 거의 3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6 월이니까 지금 이 집이 3 월에 나왔는데 클로징 다음 달에 된다고 하면 4 월이니까 거의 풀리 한 3 년, 2달 빠지는 3 년이잖아요. 2-3달 빠지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 캐시로 사서 그만한 2 밀리언 이상의 돈이 묶여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비 계속 들어갔을 거고, 그런 어떤 뭐 스트레스 이런 거 다 포함된 가격이 4 밀리언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과연 이런 집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첫 번째는 다운페이가 이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충분한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이 집 사는 게 맞죠. 근데 자금이 있다고 해도 뭐 이 공사비를 이 정도로 지을 때 '밀리언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2.25에 밀리언 애더하면 3.25 니까 4 밀리언에 사는 것보다는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기간도 문제예요, 문제는. 이런 집을 지을 때 이게 뚝딱 해서 뭐 몇 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퍼밋도 받아야 되고 땅 다시 밀어야 되고 다시 올려야 되고 비 오면 또 못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3 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3 년이 걸리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은 좀 어느 정도 1년 이상 걸리죠. 그렇게 완공될 때까지의 그 버틸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와 뭐 시간 이런 게 다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이런 집 사셔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그 시간도 그 정도로 끌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집을 사서 만약에 완전히 풀로 다 캐시를 주고 캐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정도 자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집은 사실 때 내가 수리할 밀리언 정도는 놔두고 한 밀리언 다운하고 나머지 융자 받았다. 그러면 거의 뭐 1 년, 2 년간은 계속 융자 금액 내야 되면서 본인이 집이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집이 하나 있다 해도 그 집에 융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융자가 있으면 양쪽 더블 페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집을 구매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해서, 한번 이 집 옛날 집이 어떤 상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 정도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에이전트랑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자기 능력이죠. 싸게 예쁘게 지을 수 있는 거랑 뭐 그렇지 못하고 비싸게 내야 되면 또 비싸게 내야 되는, 그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본인이 공부 좀 하시고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속도로 옆에 오늘 이 집도 다녀왔거든요. 오늘 리스팅 나왔고 사이즈도 괜찮고 뭐 랏도 괜찮아요. 6,500, 이제 쿠퍼티노에 있는 집인데, 이제 이 집의 단점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뒷마당에서 소리가 다 들리죠. 요 집이 약간 랏을 막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영역권이죠, 첫 번째 있는. 오늘 이 집에서 측정한 게 한 요 정도 돼요. 한 70 데시벨 정도 소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낮이니까 아마 밤 되면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안에는 뭐 사셔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괜찮긴 하겠죠. 근데 옛날에 제가 저번 지난주에 이 집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집에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 집은 이제 1 층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뒷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 기슭 옆으로 이렇게 슬로브 되어 있는 쪽에 인제 파운데이션하고 집을 지어서 이쪽은 들어가면 이제 3 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음 여기 보면 고속도로가 17 번이 지나고 있는데 이게 그 산타클루즈로 넘어가는 그쪽 로스알토스에 있는 집인데, 여기 보면 가까워요. 그 소음도 약간 더 심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근데 이 집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소음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인제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높아요. 완전히 산, 여기는 탑이고 여기는 이제 그 산 아래 계곡 같은 그런 아래쪽에서 차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지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확률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죠. 주로 이 나무들도 다 막아 주고 있고 여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나무에서 흡수도 되고 해서 소음 공해는 좀 고민하셔도 되는데,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그 먼지에 대해서. 근데 이 집은 틀려요. 이 집은 평지고 여기에 방음벽들이 있어요. 요 방음벽이 쭉 있는 상태에서 소음은 쪼금 전 그 로스알토스 집보다는 좀 로스가로스 집보다는 좀 낮았는데, 먼지가 이렇게 이 집들은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타이어가 점점 마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 까만 타이어가 다 전부 다 여기 지나는 도로의 차들이 다 닳을 건데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타이어 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타이어 분진에 대해서도 좀 음 우리가 알고 이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소음은 다 알고 들어가는 스트레스인데 이 분진을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먼지, 까만 먼지, 타이어가 까만색이라서 까만 먼지가, 저는 안 살아 봐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여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 창문 못 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특히 뭐 비 오고 난 다음은 괜찮겠죠.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열을 수도 있고 그냥 프레시한 공기를 할 수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넘어오는 그 분진들이 까맣잖아요. 그게 쪼금 있으면 뭐 흰색 뭐 이불이나 그 타월이나 이런 데 보면 인제 묻어 있으면 그때 인제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런 먼지를 알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좀 크겠죠. 그게 입주 후에 아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사기 전에 내가 최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시고 집을 사시면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가 모르고 닥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옆에 프리웨이 옆에 집을 사실 때는 그런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 먼지
소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집을 오픈해시고 사시더라도 알고 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달러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미국 달러 대비 다른 통화량과의 강약을 뜻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차트 여기 보시면 이게 심볼은 DXY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위에 이렇게 제가 채널도 여기 만들어 놨어요. 요 채널 상단에 이렇게 딱 위로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상단에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파동을 좀 그리잖아요. 제가 뭐 이 차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려고 지금 이 오픈한 게 아니라 인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단에 있을 때 뭔가 이 굉장히 강한 달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흥국들이 좀 힘들어요.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좀 힘든데 얼마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상태 지금은 이제 동결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올려 놓은 상태잖아요. 이때 팍 올라갔을 때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막 이때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해 가지고 지금은 쪼금 안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상태 올라갔다가 요렇게 좀 머물고 있는 요 중간 이런 상태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중간에 머물고 있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요런 상태를 지금 박스권에서 좀 오랫동안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실 때 제가 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내가 과연 어디 있는지 알고 집을 어느 내가 이 경제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고 집을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전혀 모르고 그냥 공부 관심 없이 지내시다가 집을 사시는 거랑은 조금 틀릴 거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로 가면 어떻게 되고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위로 가면 달러 강세가 돼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게 아래로 가면 달러가 약세가 돼서 미국에 있는 달러들이 신흥국들로 흘러들어가서 신흥국들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이때 코로나 요때가 코로나예요. 달러 변동성이 굉장히 한 달 동안 컸는데 막 위로 이만큼 갔다가 아래로 이만큼 갔다가 했던 이때가 3 월이에요. 2023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렇게 갔다가 미국이 인제 엄청난 그 재정 부양을 하면서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아래로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때 인제 많은 신흥국들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주식도 오르고 자산도 오르고 하는 그 기간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달러가 약세로 될 때는 꼭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이때 제가 그 융자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그 현명한 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이자가 높건 낮건 기존에 재융자를 해서 이자가 낮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건 상관없이 모든 집에서 다 캐시로 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중국 사람 특히 이렇게 많이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재융자 그 캐시 아웃 리파이라고 하죠. 캐시로 빼면서 에꼬리가 많으니까 뭐 융자 금액은 한3 4 0만불 남았는데 집 밸류는 한 2 밀리언 나가게 되면 거기서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뽑아 가지고 그냥 캐시로 막 집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아래로 팍 내려가 가지고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 이자가 내려가고 이러면 그때가 인제 기회니까 어떤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공부를 하시면서 해 놓으시면 좋죠. 위로 갔다 그러면 좀 인제 위로 방향을 틀었다.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아 뭔가 터지겠나?'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예 공부를 한번 하시다 보면 요 노란 선은 인제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항상 이렇게 좀 변곡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는 주기가 정말 있는 것 같은지 이렇게 좀 약세로 가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세로 갈까 아니면 위로 갈까 참 뭐 모르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달러 인덱스 DXY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가끔 이렇게 어떤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과연 내가 집을 사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사시는 게 아무래도 음 집을 사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싸게 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